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나무 하나를 봤을 때도 이 나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나무인가, 그 나무가 나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냥 풀포기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그 세상에서 쓸데없는 마치 잡초로 살다 가는 그것이 내 인생인지, 그 나무가 산 위에서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우러러보는 나무인지, 그게 나예요. 그거를 우리가 물상으로 보는 거예요. 물상은 굉장히 심오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제 해석하면서 하기 때문에 코스는 1년 코스고, 그 다음에 저번까지는 갑을병정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시작할 때는 이제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토를 어느 정도는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무토를. 그런데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공개 강좌고 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도를 쫙 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본 수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진도를 쫙쫙쫙쫙 뽑아서 이제 거의 이제 이게 그 물상론에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무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연상을 하세요. 연상을 하면 이게 무토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나게 마치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할 거거든요. 요거 저번 주에 하긴 했는데, 산. 어떤 산? 큰 산? 높은 산. 그 높은 산이 왜 됐느냐? 이것도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큰 산이고 높은 산이 되는 이유는 이 자체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정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시 인계를 물상을 하려면은요, 요 자체의 모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을 따로 병정 따로 무기 따로 경시 따로가 아니에요. 갑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을목이 되고, 을목이 시간에서 병화, 병화가 시간에서 정화, 이래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고 물상을 공부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무토라는 모습은 뭐냐면 그 전에 정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정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뭐예요? 열기가 있었어. 그 열기가 땅으로 굳어진 거야. 그래서 열기가 땅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그 땅이 단단해졌어. 단단해지니까 쌓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높은 산이 만들어졌어. 이것이 무토의 모습이다.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무토는 요렇게 무토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성향일까? 제가 관상 보자고 얘기하잖아요. 사람 관상 보면은 얼굴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 관상 드러나지 않아요? 제 관상 좀 봐줄까요? 관상 보면 대충 드러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토의 관상 보자 이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무토의 관상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애. 만약에 관상을 딱 봤는데 요렇게 생긴 애가 왔어. 그러면 얘를 보고 딱 느낌이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야. 무뚝뚝해 보이지 또. 단단해 보이죠 또. 듬직하다 또. 그러니까 요 모습 그대로 보시면 돼요. 무토가 일간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좀 듬직해요, 대체적으로. 좀 단단해요. 그리고 산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응?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뭐예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옛날 거를 주장하겠어요? 새 거를 주장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보수적이야. 그래서 무토가 잘 안 움직여. 그래서 이게 나쁜 역할 하잖아. 그럼 아주 진짜 답답한 인간이야. 움직이질 않아. 응. 그리고 지가 높은 산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우월감이 있어. 그죠? 지가 높은 산인데. 아니,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오면 뭐예요?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와서 밑으로 쳐다보이는 이거를 가장 응용을 잘한 게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키가 작아요. 응? 그죠? 나폴레옹도 키 작아요. 히틀러도 키 작아요.
걔 누가 얘기하더라고. 박정희도 키 작다고. 그래서 남자 영웅들은 키가 작다. 근데 키가 왜 작냐? 근데 작은 사람이 왜 영웅이 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응?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요? 키가 큰 사람이 잔인할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잔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벌써 정답이 그거 왜 물어보겠어? 그죠? 작은 사람 눈치로 때려잡지 말고. 왜? 응? 키가 작은 사람이 왜 잔인해요? 응? 맞아. 열등감이에요. 특히 남자는 전투력을 있잖아.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항상 위를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 근데 얘가 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요? 힘으로 해야죠.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굉장히 돌진적이고,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영웅이 많아요. 그래서 왜 남자 키 크면 싱겁다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키가 작은 사람이, 그리고 또 좀 잔인한 얘기로 살인자 있잖아요. 키 큰 살인자 보셨어요? 응? 별로 없어요. 거의 다가 연쇄살인마들이 키가 작아요. 이 열등감이 잘못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거 있죠. 그 사이코패스. 그 사이코패스를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히 나쁜 인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데 정말 유능하고, 그 다음에 머리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코패스가 어느 쪽으로 가냐야. 내가 범죄로 가면은 이게 아주 잔인한 인간이 되는데, 이게 사이코패스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가잖아요. 그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주를 딱 보고, 아, 요 사람은 요런 성향 갖고 있는데 요 무토는 높은 산에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밑으로 보는데, 그거를 활용 잘한 게 히틀러라 그랬죠. 제가 히틀러가 항상 보면 연단이 굉장히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 보도록. 예.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계단을 무지 많이 만들어. 계단이 거기 권력이었잖아요. 그죠? 계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왜냐면 그렇대요. 어떤 장군이 지금 황제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근데 딱 계단 2계단 올라가잖아? 얘가 힘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 이럴 수가 있어. 그죠? 근데 계단을 시시거리고 할딱 올라와서 황제 봤을 때니까 힘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황제배야.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계단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많이 만들어 놨던 게, 밑에 올라오는 사람이 자기한테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예, 이게 바로 히틀러였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또 이게 밤에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키 작은 게 어떻게 안 보이겠어. 조명빨. 그래서 주변을 깜깜하게 해놓고 높은 연단에 탁 와서 히틀러가 딱 쓰잖아요. 그럼 깜깜할 때 조명이 쫙 비치면서 야야야야야야 이러면 사람들이요, 시선이 쫙 위대해 보이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늘에 사람이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 게 히틀러예요. 이게 무토죠. 그죠? 그래서 무토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응? 그래서 끌고 가서 뭐예요? 리더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토가 있으면 이 사람이 거의다가 사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사람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왜 그럴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아까 그 원리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토가 왜 지도자가 될까? 응? 응? 왜 지도자가 될까? 흔들리지 않아서, 흔들리지 않아서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거기다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어떤 말에다가 거기 양념만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딱 거기에 포인트가 돼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흔들리지 않은 것에다가, 그럼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엇에 흔들리지 않은 거죠? 응? 주변에 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
그렇지. 그렇죠. 이게 바로 역학 공부하면서 그럼 왜 무토가 지도자가 될까? 사주가 좋으면. 그렇지. 아, 천재야. 어? 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상을 해야 돼. 특히 물상은. 그래서 무토가 왜 지도자가 되느냐? 여기는 목화, 금수에 속하지 않는 애야. 그러니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중심에 서서 중앙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중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업자가 사주에 뭐가 있으면 부동산 업자예요? 응? 그거 봐, 이렇게 생각해. 어? 토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게 아니라 부동산 업자는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을 중개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절충하기 때문에 토가 중개업자인데, 땅이니까 땅을 사고 팔아서 중개업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응? 그래서 토의 성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를 잘하겠어요? 중개 잘하는 거야. 그 토의 성분을 갖고 중매 잘하는 거야. 응? 합리적인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요 사주가 무토가 구조가 아주 좋잖아요. 높은 살인데 모든 사람을 많이 끌고 가니까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대단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니까. 중령의 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산인데 너무 높아. 그럼 뭐가 돼요? 응? 응? 어? 근데 제가 보면은 말할 때 있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 그 제가 있죠. 이게요, 제가 사주를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간혹 가다가 저도 저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기가 살아나는 분들이 있대요. 응.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하고 전화 통화 하잖아요. 그럼 막 몸이 아프다가도 나하고 통화하면은 몸이 괜찮대요. 예. 그건 뭐냐면 제 목소리에 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말을 하면 이 내 목소리 듣는 순간에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막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는 제가 목소리 발성을 하면서 듣는 여러분도 기가 살리지만, 내가 이 목소리를 낼 때에 내가 정성껏 정말 이 사람을 설득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잖아요. 내 기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할 때 기를 살려서 말을 해야 돼. 근데 목소리가 들어가. 무슨 말 물어보면 그랬어요. 뭐 어떻게 알아들어? 어? 그래서 상학에서 가장 나쁜 게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것도 들어가요. 관상에서 사람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상이 얼굴만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걸음걸이도 판단해요. 그래서 걸음걸이 보면은요, 이렇게 걷는 사람 있죠. 어떻게 느껴져요? 어? 어? 품위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팔자로 걷는 사람 쳐놓고, 팔자. 상격이 없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행동도 내가 개운법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목소리는 진짜 목소리가 운이에요. 목소리가 나쁘잖아요. 그 운 나빠져. 목소리가 힘이 없잖아. 기가 꺾여. 그러면 내가 기가 꺾이잖아. 내 운이 꺾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세요. 왜냐면 얼굴 안 나와. 누가 내 목소리 듣고 어머 저기 민주한테 갔다. 안 그래. 걱정하지 마. 그냥 그냥 말을 하라고. 에? 무슨 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어디지? 산이 아주 높아. 이것도 여러분이 응용하세요. 톤대 산이 높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산이 높겠어? 사주 구조가 어떠면 산이 높겠어? 그렇지. 바로 응용이 되잖아. 그죠? 왜냐하면 톤대 이게 화가 있으면
굳어지고 굳어지고 굳어지니까 그림을 딱 그릴 때 아, 무토인데 화가 많다. 그러면 얘가 산이 되게 높은 산이구나. 딱 연상이 되죠. 그럼 얘는 어떤 인간이야? 아, 어떤 인간이야? 어떤 사람이야? 어? 그렇지. 응? 그냥 사주 공부 안 해도 딱 보이잖아. 또? 어? 또 어떨 것 같아요? 응? 고독하기도 하고요. 막, 왜? 혼자 우뚝 서서 있으니까. 그렇지. 없잖아요, 주변이. 맞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토의 높은 산에 만약에 나무 하나가 딱 있어. 그 무토의 높은 산이라는 것은 무토인데 화가 있어. 땅이 굳어졌어. 그러니까 땅이 굳어져서 막 흙이 계속 쌓여서 높은 산을 이뤘다고 연상을 하고 그 사주에 나무 하나가 있어. 그럼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어떤 나무일까? 관상용? 너무 높아서 어떻게 보니? 그렇지, 외로운 애지. 어? 그럼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무토의 높은 산에 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간목이 탁 서 있어. 그러면 산은 아주 큰 산이야. 아주 높은 산이야. 거기 간목 하나가 탁 붙어 섰으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려고 감히 못 올라와. 왜? 너무 높아서. 근데 거기에 내가 흙인데 내가 심어 놓은 나무는 굉장히 높게 심어 놓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뭐예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산 속에 홀로 있는 나무가 되잖아. 그죠?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나무가 잘 자랐잖아? 요런 조건에서 이 나무가 수분이 있어서 뿌리가 강하고 잘 자랐죠? 그 높은 산에 나무가 잘 자란 거야. 그러면 토양이라는 거는 능력은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나가 능력이에요. 그럼 내가 높은 산에 나무가 잘 자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지. 높은 산에 나무가 이 나무가 잘 자랐다는 이것은 또 어떻게 보느냐? 요 조건에서 여기에 산이 이렇게 높은데 불이 있으니까 땅이 높아져서 산이 높은 산이 되는데 이 나무가 잘 자라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임수개수 따지지 말고 물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물이 있잖아? 그럼 나는 높은 산인데 거기에다가 물을 공급해서 나무를 잘 키웠어요. 그럼 나는 높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잘 키운 사람이니까 대단한 능력자야. 나는 대단한 능력자야. 나는 그래서 뭐요? 관은 엄청 높게 높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높은 산에 나무는 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진짜 외롭고 쓸쓸한. 그래서 만약에 높은 산에 있는데 없잖아.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 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요? 주변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여기 어떻게 봐? 이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주가 무토가 높은 산이야. 거기에 나무가 있어. 우리가 명리로 보면은요. 토가 화를 만났어. 목이 있어. 수가 있어. 그럼 뭐예요? 산이 예, 이게 수가 들어오면 토가 화가 있어서 메마르니 사주 좋다. 이렇게는 나와. 근데 이 사람이 이러이런 형태로 높은 산에서 나무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죠? 그러면 자연으로 오는 비밖에는 볼 수 없었고 만약에 물을 기르자고 하면 얼마나 고생스러웠고 그 마음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는 그 사람 심리는 안 나타나잖아. 물상에서 나타나는 거야. 예?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게 지금 물상이에요. 저가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뭐야?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물상이에요, 그대로. 이게 물상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무토가 간목을 만나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에서 딱 보면 무토가 간목을 만나면 높은 산에 있는 나무라 외로운 나무요. 자기는 고관대작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 외롭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을목이 있으면 뭐야? 응? 뭔 소리야? 이거 연상하시라고. 지금 물상 공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물상을 막 딱딱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집어넣어. 그림을 집어넣고, 아, 그러면 이때 이거는 어떤 모양이겠나?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아까는 이게 무토가 높은 산이었죠? 간목을 심었잖아. 근데 여기는 무토가 높은 산인데 뭐를 심었어요? 을목을 심었잖아. 그 을목은 뭐냐고? 꽃이에요. 꽃동산. 그 꽃동산이니까 얘가 어떤 애냐고. 응? 얘가 어떤 애야? 이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얘기를 듣고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야. 물상은.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상담에 응용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당신은 요런 사주인데 이렇게 높은 산에 당신은 꽃으로 태어났어. 근데 꽃으로 태어났는데 주변에 보니까 너무 열기가 강해. 근데 이 사람 사주에 물이 없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높은 산에 내가 꽃은 심어놨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이 나무가 시들겠지? 근데 이 시든 것이 뭐야? 나한테는 남편이고 나의 수확이 되는 거지. 그죠? 왜냐면 땅에 뭔가 수확이 있는 땅에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이 뿌리 내려서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 게 이 땅이 가장 중요한 자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의 수가 재물이 아닙니다. 응? 우리가 재성을 마치 토양은 수가 재성, 목은 토가 재성, 금은 목이 저성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생산성이 재성이에요. 그 사주에 재성이 없다? 돈이 없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요 사주의 토양이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수확이 많은 사람이야. 왜? 땅에 씨를 뿌렸더니 거두는 게 많아. 거두는 게 많으면 뭐예요? 내 땅이 가치 있는 땅이 되잖아. 응? 땅에 수확이 많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돈은 뭐예요? 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가져오잖아. 걔 돈을 많이 벌으면 왜 기분 좋아? 맞아, 누가 얘기했어? 맞아. 그거가 인정받아서 나한테 인정을 받아서 내가 생산해 내는 게 재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주의 재성은 내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주의 재성이 있다. 나는 돈과 관련된 일을 한다지 내가 그것이 나한테 곧 재물이 아니에요. 깜짝이야. 그 재성이 하나도 없는 부자가 더 많아요. 응? 예. 인수 부자가 더 많다니까? 응? 왜 그 얘기 하잖아, 제가.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많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돈이 많아. 그럼 내 재산을 내가 알아야 돼. 진짜 돈 많은 부자는 자기 재산 아냐고요. 응?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집이 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몰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재산 관리하는 한테, 야, 나 재산 얼마니? 그럼 걔가 가져서 보고하잖아. 뭐 어디에 뭐 땅이 몇 평 있고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빌딩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내가 돈을 셀 수 있는 돈은 재성이야. 그래서 재성 있는 관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주에 재성이 뭐 뿌리가 있고 힘이 있으면 아주 막 돈이 많고, 그거는 그 재는 내가 돈하고 관련된 쪽에 연관성이 있다야. 내 직업이 돈으로 연관이 있든지 아니면 돈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 그 재성이 있어서 그것이 돈이 많다는 아닙니다. 응? 근데 여기서 이렇게는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요 사주에서 지금 이제 토야, 무토야, 메말라 있어. 여기 을목이 있어. 근데 물이 없어. 그러면 뭐야? 나무가 바싹 말라버리지. 이걸 갖고 또 뭐를 볼 수가 있느냐? 이게요, 남자 같으면 이 을목이 관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출세를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오지. 그죠? 얘가 땅이 메말라 있으니 이 을목이든 간목이든 제대로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뭐야, 시든 나무니까 이 사람의 명예나 이 사람의 직업이나 이 사람의 그 관록은 시든 관록이야.
절대로 크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요런 사주를 타고났잖아, 원국에. 그런데 운에서 물을 만났어. 그러면 이 나무가 살아나겠죠. 응? 이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자평이든 적선수든 궁통이든 물상이든 한결같은 건 내 사주 구조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나무는 이미 시든 애예요. 어? 이미 시들어 버린 애에다가 물 공급을 해주면 시든 애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어? 이미 나무가 시들었는데 물 줘보셨어요? 어? 그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진 않아. 이미 시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 사주는 뭐야? 원국이 너는 아무리 물을 많이 먹어도 너는 게장밖에 못 돼야. 너는 이사는 못 돼야. 너는 사장은 못 돼야. 회장은 못 돼야. 이게 바로 원국에서 이 사람의 그릇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요런 사주인데 여기 을목이나 간목인데 사주 원국에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요 물이 부족해. 응? 다르고 달라. 물이 없어. 그래서 아예 시든 애야. 얘는 운에서 수를 만나도 살아나도 정도가 있어. 근데 이 사주는 물이 있어. 근데 그 물이 부족해. 그럴 때 운에서 물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주는 확 살아나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땅이 아주 메말라 있을 때 이때요 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물이 쫙쫙 빨아먹어. 그죠? 쫙쫙 빨아먹어. 응? 이게 뭐하고 또 똑같으냐? 내가 빚이 있어. 그럼 돈을 벌어도 빚 갚느라고 그 돈이 전부 다 없어져. 그러면 사주 원국에 수분이 없잖아? 빚진 사주야. 그래서 운에서 만나줘도 그거는 전부 다 없어져. 그래서 나한테는 요만큼 남아요. 겨우 먹고 살아. 근데 사주 원국에 수가 있어. 이 사람은 뭐냐면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빚은 없는 거야. 빚은 없는데 힘들어. 빚은 없는데 힘들면 돈을 벌면은 벌수록 점점 그것이 모아지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국에서 수분이 없는 사주는 태어났을 때 빚쟁이로 태어나서 운에서 만나도 빚 갚느라고 운을 써먹기 때문에 내 사주에 다 보충을 못하고, 원국에서 내가 물이 있는데 힘이 약한 사주는 빚쟁이는 아니야. 지금 힘든 거야. 그런 사람한테 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꽃이 확 피듯이 운이 확 살아나서 원국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주인지 원국에서 이미 죽은 사주인지를 판단해야 똑같이 수의 운을 만나도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부자가 절대 안 돼요. 응? 그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 내가 원국을 볼 수 있는 것만 내 능력을 키워도 10년 공부는 그냥 된 거야. 원국이 사주의 모든 걸 말한다는 거를 모르고 20년을 공부해도 계속 헤매요. 왜? 운이 좋은데 왜 부자가 안 되냐? 운이 좋은데 왜 출세 못하냐? 어? 이 사람은 운이 나쁜데 그래도 왜 잘 먹고 잘 살지? 이게 이 사람 운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고관대작이야? 이미 그릇이.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도 명리 공부가 절반은 줄어들어요. 근데 20, 30년 공부했는데도 원국 얘기하잖아? 그러면 아이고 원국이 뭘 중요하냐, 사주 대운이 중요하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공부해도 결국은 명리를 얻지 못해요. 이미 원국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상생상극과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만 공부해서 그래요. 근데 적천수나 궁통이나 물상이나 모든 공부들은 원국을 말하고 있어요. 원국을 여기서 보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원국에 이 사람 그릇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그릇이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럼 만약에 요 사주가
이런 바싹 말랐지? 그럼 관성인 나무가 없으니 만약에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여자잖아요. 남편을 만나도 남편이 출세를 못하는 사주죠. 그럼 이거는 약간은 뭐랄까 꼰대 소리인데, 약간 꼰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 말 하면 꼰대 소리 듣는데 사실 여자 사주에 어떤 남자 만나는가 하는 것은 자기 사주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어요. 내 사주에 나무가 이렇게 말라 있잖아. 그럼 또 문제는 또 뭐냐, 내 사주에 이렇게 나무가 말라 있을 때 아주 훌륭한 남자가 나하고 결혼해서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쪼그라들 애가 나하고 운명이 된다는 거야. 그게 맞잖아? 어? 내 사주가 이렇게 나무가 쪼그라드는 사주인데 아주 훌륭한 남자가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쪼그라든다면 그 사람 사주는 없는 거잖아. 그죠?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 사주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저는, 예, 이게 사주에서 개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야. 응?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사주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사주에 뭐 나무가 필요하면은, 그것도 뭐 집에 나무 많이 키워라. 그건 괜찮아. 왜? 나무 키워서 나쁠 거 없잖아. 그죠? 아니, 나무 키운다고 나를 괴롭히나? 근데 그게 내 사주에 나무가 없는데 나무를 키워서 좋다. 근데 나무 키워. 그러면 내가 마음이 착해지고 좋잖아. 그죠? 괜찮잖아. 그래서 개운법은 나쁘지는 않아. 근데 그 개운법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나는 노력을 안 해. 그리고 내 사주에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는 노력 안 해. 그리고 계속 사진만 보러 다녀. 선생님 뭐 하면 좋을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무슨 띠를 만나면 좋을까요? 이름을 바꿀까요? 이름을 또 바꿔. 그리고 또 가. 그래서 이름 또 바꾸면 좋을까요? 그래서 또 바꿔. 그리고 계속 하잖아? 그럼 그 사람 결국은 풀리는 거 하나도 없어. 개우는 내 노력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내가 노력할 때 안 됐을 때 하잖아? 개운이 그것이 바로 개운법이 돼요. 진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데 집에 하초 하나 키워? 그래서 하초를 사왔어? 키웠더니 잘 됐어? 그건 가능해.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은 그런 개운이 됐을까? 그렇지. 이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이 안 될 때는요, 노력하는 건데 너무 안 되니까 사람이 소심해져요. 용기를 잃어요. 그래서 추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어져요. 그런 사람이 화초 키워.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부자 돼 하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야. 이거 하나가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개운이 되는 거야. 근데 돌멩이 딱 하나 주고 너 이거 가지면 개운돼. 그럼 돌멩이 모셔놔. 그럼 맨날 돌멩이만 부자 되거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개운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한테 개운이 아니다. 자, 그런데 자, 요런 구조를 가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물이 바싹 말라 있어. 그 나무가 시든 나무야? 시든 나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운에서 만나면 시든 애가 살짝 고개 든 정도야. 근데 아까 물운인데 물이 약한 사람이 만약에 수분이 쫙 들어오면 이 사람 어떤 사주가 되죠? 아까는 나무 키우니까 높은 산에 있는 나무잖아. 지금은 이걸 어떻게 연상을 할까? 응? 이게요, 사실 물상은 연상법이에요. 예. 꽃이 핀 것 같아요. 예, 예. 꽃같이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야, 아주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다르느냐? 어디에 폈냐에 따라서 달라요. 얘가 높은 산에 피잖아? 누가 함부로 못 꺾어. 그래서 고귀한 꽃이야.
그래서 갑이 비싼 꽃이야.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인삼으로 보기도 하고 산삼으로 보기도 해요. 왜 높은 산인데 아무나 올라서 꺾을 수가 없어서. 근데 요 조건이 기토의 조건이 되잖아요. 기토는 뭐죠? 기토는 땅이잖아. 땅에 여기 을목에 꽃이 핀 조건이 되면 얘는 뭐가 될까? 응? 그렇지. 그래서 뭐야? 그래서 어떤 사람? 누구나가 꺾을 수 있는 꽃이잖아. 자, 높은 산에 이 조건이면 아주 이쁘고 진짜 이쁜데 아무나가 꺾을 수 없으니까 고귀한 꽃이 되는데, 이게 토양이 기토에 만약에 이 조건이 되면 흔들리는 사람 또 무슨 꽃? 너무 접근이 가깝죠. 너무 그죠? 아무나 그렇지.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꽃이지. 화류계. 그죠? 그래서 들판에 핀 꽃. 들판에 핀 꽃은 누구나가 밟을 수가 있고 누구나가 꺾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화류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핀 꽃과 기토의 조건만 달라져도 사주가 완벽하게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물상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물상 공부는 이렇게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모양을 보여주고 여기가 간목이 들어갔을 때, 을목이 들어갔을 때, 병화에 들어갔을 때 그림을 그려라. 이 그림이 어떠냐? 여기서 연상을 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겠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럼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냐? 가치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상은 공부하기 때문에 물상은 오히려 명리학보다 아주 재밌어요. 네. 그리고 또 상담에서는요, 이렇게 자연으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게 빨라요. 상담에서는 최고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